안녕하세요.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남편과는 친구 어머니의 소개로 만났습니다. 모 대기업 사원에 시댁은 집 두 채에 땅도 있고 시아버지 사업가였고요.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만난 연애 기간이 1년 정도 되더라고요. 좀 더 신중히 만나보고 집안도 알아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결혼하고 싶다고 무작정 준비하면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네요. 친구들도 너무 이른 결혼이라고 아무래도 좀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제 생각대로 밀고 고집하다 부모님도 고집을 못 꺾었어요. 결국엔 승낙을 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. 만나기 전부터 사주 보더니 궁합이 너무 좋다며 시어머니가 결혼 밀어붙이셨어요. 주변에 예비 며느리가 1등 신부감이라며 엄청 자랑하고 다녔고요. 물론 초반에 남편도 엄청 잘해줬죠. 그렇게 절 아껴주시는 시댁과 남편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.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준비하다 보면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할 일이 많잖아요. 그런데 남편이 예식장 계약할 때도 계약금도 저보고 먼저 내라고 하고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계산할 때 다 같이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제 돈으로 계약금 걸었고요.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아빠가 명함 달라 했더니 안 가져왔다고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. 아빠가 회사에 대해 계속 물으니 어찌어찌 대답은 했는데 엄청 진땀 흘렸다더라고요. 저희 아빠가 그렇게 근엄하신 분은 아닌데 말이죠. 그땐 그렇게 아빠 앞에서 떠는 그 사람 모습조차 예뻐 보였습니다. 저희 집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요. 시어머니께서 결혼한다고 허례허식에 돈 낭비 말고 서로서로 필요한 것만 하자고. 전 그때 참 속 깊은 분이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. 예단 보낸 날 돈은 더 못 드려도 성의는 보여야 할 것 같아서 300만 원을 들고 반상기 세트랑 은수저 세트랑 예단 편지까지 써서 가지고 갔죠. 돈 드릴 때까지는 오느라 애썼다고 웃으면서 반기셨는데 돈 드리고 집에 가니 우리 엄마 울고 계시더라고요. 시어머니가 돈 보고 바로 전화하셨나 봐요. 저희 엄마께 전화를 직접 하셔서 돈 못 돌려드리니까 바라고 있지 마시라고. 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셨대요. 그 말만 하고 뚝!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를 끊으셨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겐 500 들어왔는데 200 돌려보낸 거라고 얘기할 거니까 지인들에겐 그렇게 한 걸로 말하라고요.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. 저희 엄마는 우리 집에서 너무 많이 못해준 상태로 시집 보낸다며 그것도 참으셨죠.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장품을 사주시겠다는 겁니다. 안 사주셔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사주신다고 하셔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럼 돈 주시면 제가 알아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. 어머님 친구분이 화장품 코너 한다고 거기서 꼭 팔아줘야 한다고요. 아줌마가 알아서 골라주십니다. 어머님 한숨 쉬시고 솔직히 사주고 싶진 않으셨는데 결혼 전에 최면상 어머님께서 친구분께 가게 가서 꼭 사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기초화장품 사고는 팩이랑 색조화장품은 어머님이 알아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. 알아서 주시긴요. 제가 알아서 다 샀죠. 그리고는 갑자기 제 정장을 사주시겠대요. 그것도 장소 정해주시더라고요. 자주 가는 백화점에서 쿠폰 나왔다고 거기서 저 세트로 30만원짜리 샀습니다. 그때도 마음속으로 정말 고마워했어요. 근데 갑자기 신랑 것도 보자네요. 원래 신랑 건 좀 더 있다 예복 겸 해서 맞춤으로 행사하는 곳에서 사려고 했거든요. 어영부영 하다가 신랑 거 몇 벌 봤는데 그중 제일 비싼 거. 그게 맘에 들지 딴 건 맘에 안 든다나 어쩐다나. 결국 신랑 양복 58만원짜리 샀습니다. 와이셔츠 15만원짜리 사고요. 넥타이 7만원짜리 사고요. 저 예산이 부족하다고 분명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이죠. 신랑 예물을 많이 못 해주니까 이걸로 해준 걸로 하지 뭐 생각했어요.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제 옷을 사주러 간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날 날 잡으셨는지 시어머님이 또 예물을 보자는 겁니다. 저한테 300만 원 정도 해주려고 생각한다고요. 갑자기 저보고 넌 어떻게 할래? 그러시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. 말씀인즉 300만 원에 달하는 예물을 해줄 테니까 신랑한테도 3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라는 말이었어요. 제가 너무 당황해서 예물은 안 하기로 했고 양복도 샀으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시계 다 받았는데 제 신랑만 못 받으면 속으로 많이 서운할 거라면서 불땡땡 매장 가서 시계를 보더니 정말 300만 원짜리 시계를 고르는 거예요. 그 행동에 더 놀라서 정말 못한다고 했죠. 돈이 없으니까요. 이 말하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. 그때 시어머님이 그럼 너 네 예물하지 말고 이 시계 300만 원이 좀 넘으니 네 예물하려고 했던 300 하고 네가 좀 보태서 신랑 거 해주자. 이러시더라고요. 정말 너무 완강하셨고 당장에 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.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예물 안 해도 우리 신랑이 한다는데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.
이 일은 신랑한테는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얘기하니 자기 엄마가 그런 쪽으로는 너무 검소해서 그런 거라고 결혼하면 자기가 다 해줄 테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검소하신 분이 아들 건 안 아끼시는 건가 생각했지만 그땐 콩깍지가 씌어서 더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. 더 웃긴 건 그날 그 시계를 살 때 신랑이 따라온 게 아니라 손목의 사이즈 맞추러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 매장을 나오고 나선 아직까지 신랑 손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. 결혼하고 친구들 결혼식에도 가야 한다고 어머니께 시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. 그리고도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봤습니다. 그때마다 신랑이 엄마, 다음에 만날 때 시계는 꼭 줘요 하는데도 어머님은 알았어 하고는 또 쌩. 집에 놀러가서 엄마 시계 어딨어요 하는데도 저기 위에 던져놔서 꺼내기 힘드니 나중에 꺼내줄게 하고 마시더라고요. 이건 아니다 싶어 어머님께 얘기했죠. 어머님 꺼내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꺼낸다고요.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십니다. 왜 시계를 자꾸 달라고 하냐는 겁니다. 나중에 준다는데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그날 쓰러지셨습니다.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쓰러진 척을 한 건지 쓰러진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. 병원은 죽어도 안 가겠다 하셨으니 그 후로 시계는 묻지도 못하게 하셨으니까요. 그렇게 그 시계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. 결혼 준비하면서 사는 품목부터 구매 장소까지 다 선택하시고 제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 결혼 초반엔 그 일도 화를 삭혀야 했어요. 그냥 서로 아무것도 안 받고 안 해준 걸로 치고 생각하려고 했죠. 시계는 내 돈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한 거다 하고요. 그러나 그때까지만도 제가 답답한 건 돈보다 시댁의 태도였어요.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. 예물로 마음이 상한 건 결혼할 때 다른 걸로 마찰도 많다는데 내가 잘해야지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걸 더 해준다는 건데 그리 아깝지도 않았고요. 그렇게 하나하나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보러 갔죠. 신혼집도 자가로 아파트 보러 다니자고 하면서 시어머님과 같이 다녔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남자가 집 하는 거니 여자는 혼수만 마련하면 된다 하셨어요. 사실 그 부분도 고마웠어요. 저희 친정이 넉넉치 않아 집값은 못 보탰죠. 여튼 집도 어머니 마음대로 고르신 거예요. 그래도 신랑과 제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보여주셨어요. 그때 12억 정도 되더라고요. 신혼집으로 계약하던 날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서 집 구경시켜주시고 앞으로 너희가 살 집이다 마음에 드냐며 은행 대출이 끼어 있는데 그 돈은 시부모님이 내줄 테니 걱정 말라며 정말 다 잊고 기분 좋게 계약했죠. 그리고 열심히 제 나름으로 혼수를 넣었습니다. 그렇게 결혼해서 그 집에서 아이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생략할게요. 애를 낳고 제 몸이 안 좋아 결국 모유수유를 며칠 못했는데 친정은 멀어서 시댁에 의존하고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. 모유수유할 땐 미역국이며 각종 반찬 배달해주던 시댁이 모유수유 못한다니까 밥이 끊기더라고요. 결국 손주를 위한 노력이었고 애 낳은 지 2주 좀 넘은 산모에게 짜장면을 시켜주더라고요. 아무리 모유수유를 안 해서 먹는데 제한이 없다고 해도 중국 음식은 좀 한식만 시켜줘도 괜찮았을 텐데 신랑도 애기 분유 타주는 것만 신경 썼지 저는 점점 해골이 되어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살려고 3주 된 신생아 데리고 멀리 친정까지 갔네요. 시댁에 대해 좋은 감정이 그닥 없는 상태에서 제가 시댁에 방문한 날 이상한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. 놀랍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시아버님이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그걸 이자를 못 갚았다고. 아시죠? 불법 사채.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었고요. 빚도 엄청 많은 상태였어요. 저한테는 분명 어디에 아파트 월세 준 것도 있고 시골에 땅도 있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그러고 나니 갑자기 남편이 경제적인 상황을 공개하는 겁니다. 남편은 정말 쥐뿔도 없었어요. 결혼 전에 모은 걸 다 차 사는 데 썼대요. 지금 타고 있는 차도 100만 원 이상 할부를 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닌 거였더라고요. 그리고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라고 했어요. 정말 놀랐죠. 그것도 최근에 3교대 근무로 바꿔서 수당 더 받은 게 그 정도라네요. 결혼하고 저보고 생활비는 빠지지 않게 줄 테니 반반 부담하자 했었거든요. 나머지는 각자 저축하자 했어요. 아기를 낳고는 생활비가 더 들어가서 생활비를 더 보태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빠듯하게 넣어놓은 적금 때문에 주기가 힘들고 적금이 끝나면 여유롭게 준다고요.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. 충격적이었죠. 그래서 남편 회사 이름 확인했어요. 대기업이 아니었던 겁니다. 대기업 계열사, 자회사 이런 거였어요. 월급이 적은 것도 대기업 본사가 아니라 그런 거였고요. 우리 아빠랑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도 그렇게까지 벌벌 떨렸다는 이유도 다 이거였네요. 그제서야 파노라마처럼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. 연애할 때 자기 회사가 엄청 탄탄하다고 앞으로 더 클 거라고 자랑하던 거. 당시엔 대기업인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계열사라 그런 거였죠.
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한 거냐고 했더니 신랑은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. 처음에 이 집의 대출이 80%가 잡혀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대출 상황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데다 시부모님이 갚아주시고 있으니 그런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이미 사채 빚더미에 앉아 있었더라고요. 그때 진짜 시부모님께 말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어차피 제가 보탠 돈도 없다 보니 아무 말 못하고 집을 팔고 20평대 아파트에 신랑이 버는 돈과 제가 버는 돈으로 대출금과 원금 갚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. 정신없이 살다 이제 와보니 시댁에서 집을 해준 척하고 애 낳고 집 빼고 그에 맞는 혼수만 남아있고 결론적으로 집은 저희 힘으로. 뭔가 너무너무 억울했죠. 솔직히 저희 친정에서 부잣집에 시집 가는구나 좋아하신 건 맞습니다. 큰 집도 마련해주시고 하니 시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당연하다는 듯 무시하는 부당한 대우까지 다 참으며 결혼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매매했다고 하니 많이 실망하셨어요. 제 친구들은 네 시부모님이 나이 많은 아들 결혼시키려고 좋은 집으로 꼬신 거다. 결국 이렇게 팔았으니 사기 결혼 아니냐. 정말 머리 좋다. 대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그 얘기가 와닿네요.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?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혼집은 시댁에서 책임지겠다 해놓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다를 줄이야.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며 뻔뻔하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버티고 계시는데 사기 결혼이란 말이 자꾸 생각나고 화나요. 뭔가 농락당한 이 기분. 이 정도면 사기 맞지 않나요? 정말 억울했지만 제 선택이었고 아가도 있고 그냥 살아가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뭔가 고삐 풀린 듯 술에 친구의 게임에 집에 오면 완전 가부장적으로 굴고 폭언을 일삼더라고요. 이제는 못 보여줄 게 없다는 식이었어요.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. 합의 이혼을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이혼 소송을 하려니 돈이 든다는 걸 알고는 합의 이혼 신청에 동의했어요. 결혼은 그 사람과 연애도 어느 정도 하고 싸우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겪어보며 결정하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라 마음이 아플 것 같았는데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저한테 했던 거짓들 때문인지 의외로 담담합니다.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를 정도로 잘못된 판단이었나 봅니다.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주저리 썼네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.